자, 오늘 프레스 실습 시간에는 두 가지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 때 얘기했었던 2D 드로우 밴딩 그거하고 컵 드로잉을 진행을 할 거예요. 물론 두 가지는 같은 형상으로 우선은 진행을 해볼 거예요. 자, 두 가지를 배웠었지만은 2D 드로우 밴딩은 컵 드로잉하고 형상이 비슷하죠. 다이가 있고 홀더가 있는 상태에서 재료가 가운데 위치하고 펀치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게 돼요. 자, 이때 재료는 2D로 플레인 스트레인 조건이니까 이 폭방향으로 길이가 매우 긴 조건이 되죠. 그래서 재료를 딸려 들어가게 하면서 굽힘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측과 같은 형태로 재료가 변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구조로 2D 플레인 스트레인 평면 변형률 조건 폭이 긴 조건으로 변형을 하게 되면은 2차원 드로우 밴딩 조건이 되고, 얘를 동일하게 축대층 조건으로 변형을 하게 되면은 컵 드로잉이 돼요. 자, 그래서 먼저 2D 드로우 밴딩을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는 다음과 같고 소재는 듀얼 페이스 780 DP 780 강으로 진행을 하고요. 자,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일 먼저 할 일은 해석 조건을 만드는 거죠. 자, 해석 조건은 공정에서 냉간, 그 다음에 2D 드로우 밴딩을 먼저 할 거니까 2차원 축대층 변형, 하중은 뉴턴, 그 다음에 재료 유동 해석만 하고 탄소성으로 해서 판단조 공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파일을 가져와야 되는데, 파일은 이 클래스에서 다운받아서 이렇게 불러오시면 돼요. 자, 여기에 들어가는 0번이 재료가 되고요. 1번이 펀치, 2번이 홀더, 3번이 다이가 되겠죠. 이렇게 얘를 눌러주시면은 이제 이와 같이 돼 있고, 여기에서 먼저 오토로 재료를 붙여줄게요. 이미 이동을 했기 때문에 끄고, 확인을 누르면 됐죠. 자, 그럼 가운데 맨 왼쪽에 1.쇄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축대층 조건이고, 펀치, 홀더, 재료가 다음과 같이 붙어 있게 됩니다. 홀더하고 다이를 조금 더 키워도 되는데요. 치수 변경하는 거는 다 알려줬었죠. 여기에서 자동 편집으로, 자, 우측이 R값이니까 이 부분을 150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자, 그럼 여기까지 더 왔죠? 10mm 더 가야 되겠네요. 그래서 기본적인 형상은 더 크게 170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가시죠. 치수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경우, 그 다음에 형상이 간단한 경우에는 여기서 바로 치수를 변경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럼 이제 됐죠? 그 다음에 하나씩 넣어가면 되겠습니다. 재료 여기에서 가져왔고, 라이브러리에서 스틸, 잠시만요. 잠깐 어디 있었는지 헷갈렸네요. 스테인리스 스틸에서 AISI2, JIS 교육으로 가면은 여기에 이 DP780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재료에다가 넣어주면은 되죠. 자, 그 다음에 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초당 1mm로 내려오게,
네, 여기에서 그냥 마이너스 1 입력해주면은 계속 마이너스 1로 내려오게 돼요. 자, 마찰 같은 경우에는 소프 콜드 조건, 스틸 하이브리드 요 조건이에요. 오늘은 하이브리드 없이 요거를 상부 금형, 하부 금형 쪽으로 넣어주면 되고, 자, 프레스도 나머지 하나 다이는 고정, 상부 금형만 이렇게 올라오게 하고, 자, 그 다음에 금형 속성에서 바인딩은 바인더 포스를 넣어줘야 되는데, 스프링 사용자 조건에서 스프링으로 가서 스프링 상수는 0.1, 예비 하중은 49, 최대 압축 길이는 0.2로 놓으면은 49로 계속 유지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잠깐만 안 없어지네요. 네, 그 다음 해야 될 게 이제 재료로 와서 치수가 잠깐 바뀌었는데 이 부분 다시 자, 다시 와서 그 다음에 이 재료 같은 경우에는 자동 격자 옵션을 꺼줘야지 스프링백 해석이 잘 되죠. 정규 격자로 450에 5개로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형 조건에서 종료 시간을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스트로크는 60mm로 갈 거니까 총 해석 시간은 60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스프링백은 해석을 하죠. 그래서 해석 스텝 수는 10개로 다음과 같이 진행을 하면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저장을 할 건데, 이렇게 저장을 해 주시고 데이터 체크하고 실행을 하면은 이제 드로우 밴딩 해석이 진행이 되겠죠. 자, 해석이 우선은 1차로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해석이 잘 안 돼가지고 어디를 바꿨냐면은 상부 금형 있죠. 이 부분을 7로 수정을 했고, 자, 그 다음에 어차피 여기서는 따로 스프링 상수가 고려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요거를 고정으로 두고 이 부분을 7로 변경을 했습니다. 전체 구조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죠. 자, 그래서 해석 스텝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펙티브 스트레인이 이렇게 가 있는데, 펀치가 내려오게 되면서, 자, 이쪽에 있던 재료죠. 재료가 딸려오게 돼요. 먼저 여기에서 소성 변형이 생기고, 이쪽 재료가 굽혀지고 펴지면서 다시 소성 변형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벽면에서는 일정한 변형률이 계속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재료를 따라서 내려오게 되고, 여기까지가 이제 60초에 발생하는 변형이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스프링백 해석을 진행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재료가 굽혔다 펴지면서 발생한 응력 때문에 잔류 응력이 풀리면서, 네, 다음과 같이 재료가 이렇게 펴지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2D 드로우 밴딩 해석 예제고요. 요거를 저장을 할 때 인풋 온리로만 하게 되면은 결과는 따로 저장이 안 돼요. 그래서 컴플리트로 저장을 해야지 요거 해석 결과까지 같이 저장이 되죠. 네, 그래서 여기 부분 인장과 압축이 생겼다가 스프링백이 발생하게 되면서 그 응력이 풀리면서 완전히 이제 재료가 이와 같이 이 부분에서 응력 때문에 이와 같이 풀리게 되는 게 2D 드로우 밴딩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요거를 다른 이름으로 한번
오늘은 동일한 조건에서 여기에서 공정 조건만 2차원 평면 대칭이 아니라 2차원 축대칭으로 바꿔줄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축대칭으로 바꿔주게 되면은 어떤 일이 생기느냐, 방금까지는 깊이, 폭이 긴 형상에 대해서 해석을 진행한 거죠. 그래서 폭방향에 대해서 변형이 없다는 게 이제 평면 변형률의 가정이었는데요. 축대칭에서는 그게 아니죠. 자, 축대칭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런 식으로 원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원형의 컵 형상을 만들어주는 드로잉 공정이 바로 이 공정이 되는 거죠. 이 드로잉 공정. 이것도 해석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자, 여기 해석 결과를 보시면은 앞에서와 같이 동일한 지수로 이렇게 해석을 진행했는데요. 컵 드로잉의 경우에는 이렇게 내려오다가 해석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 부분이죠. 재료가 변형이 되면서 이쪽으로 딸려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원형이 위에서 한번 보면은 이와 같이 원형 재료가 밖에서부터 딸려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은 재료 직경, 다이아미터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재료가 딸려오지 못하고 여기에서 파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형상을 40mm로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요 정도가 되죠. 지금은 되게 작은 사이즈로 이제 해석을 진행을 하게 되는 건데요. 앞에서는 만들지, 우선 한번 해석 결과를 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드로잉 공정에서는 사실 이 블랭크 직경 크기, 요게 이제 가장 큰 변수죠. 재료에 따라서 성형 가능한 한계가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재료의 다이아미터하고 그 다음에 펀치 사이즈, 그래서 LDR 값, 성형 가능 한계를 결정을 하는 게 중요한 해석 토픽이 되는 거죠. 우선 이것도 해석을 같이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해석한 것과 달리 자, 이렇게 회전해서 보게 되면은 이제 컵 형상이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와 같은 식으로 컵이 이제 완벽히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재료의 다이아미터가 40으로 감소한 거죠. 그래서 재료가 압축이 반경 방향으로 재료가 압축이 되게 되는데, 이때 재료가 훨씬 쉽게 더 압축이 되면서 컵 형상으로 변형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위쪽에서의 형상을 한번 보면은 재료가 이렇게 들어있죠. 재료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꺼져가지고 다시 껐다 켰는데요. 위에서부터 한번 보게 되면은, 자, 초기에 지름이 이제 직경이 40mm인데요. 펀치가 내려오게 되면서 직경이 감소하게 되죠. 그러다가 펀치 지름 부분까지 이와 같이 감소하게 되면서 옆에서 봤을 때는 다음과 같은 컵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거를 꺼주면 정면에서 한번 봅시다. 자, 눈에 보일 정도로 이쪽의 두께가 두꺼워진 게 확인이 되죠. 재료가 이 부분에서 플랜지 부분이 압축이 되면서 두께가 더 두꺼워진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의 과제는 무엇이냐? 바로 1mm 간격으로
동일 조건에서 컵을 해석을 진행을 해가지고 성형 가능한 최대 지름을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자, 38mm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mm까지 해서 1mm씩 증가시키면서 한번 해석을 증가시켜 보시고요. 해석을 진행을 할 때 자동 격자 형상에서 반지름을 40으로 줄이게 되면은 격자에서의 사용자 방향 격자 수도 400으로 놓으면은 해석이 너무 오래 걸리게 되고 이 부분을 100으로 줄여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설계 과제는 굽힘으로 나가고 두 번째 설계 과제는 이 드로잉 공정 설계로 갈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아프덱스를 사용을 해서 해석 프로그램이 나가니까 아직까지 설치 안 하신 분들은 없겠죠. 그래서 꼭 요 과제를 진행을 해보고 결과물을 제출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이번 주 과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저 같은 경우에는 워낙 많이 해봤기 때문에 쉽게 해석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여기 이제 전체적인 과정이 여러분들이 눈에 안 보고도 진행할 수 있을 정도로 손에 익어야 돼요. 그리고 해석을 하다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럴 때는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이 클래스에다가 질문에다가 올려주세요.